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아임클라우드의 이두식이라고 하고요. 굉장히 아주 여기 많은 분들이 이제 모이셨는데요. 이번 세션 주제는 그 AWS SaaS 방식의 챗봇 서비스 구축 방법에 대해서 좀 이렇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이제 저희 회사를 그냥 짧게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는 그 빅데이터하고 이제 AI 쪽에 주로 챗봇 요 두 가지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이 챗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작년도부터 이렇게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그 AWS 기반 위에 클라우드 방식으로 저희가 현재 그 개발을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 챗봇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아마존 이제 행사인데, 보통 이제 이 아마존 이제 파트너들 중에서 사실은 이제 인프라라든지 이렇게 아이아스 쪽에 이제 파트너들이 이제 상당히 많으신데,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아마존하고 이제 파트너십이 이렇게 인프라 쪽이 아니고 그 인프라 아이아스 위쪽에 그 사스 쪽 파트너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독자적으로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이런 챗봇 솔루션 같은 AI 쪽의 이런 독자적인 제품을 그 아마존 위에 인테그레이션 시켜서 이제 같이 아마존하고 비즈니스하는 그런 이제 ISV 형태의 그 사스 파트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순서는 저희가 이제 챗봇 서비스라는 게 뭔지 좀 간략하게 뭐 많이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있으시지만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챗봇을 저희가 이제 구축을 하다 보면 그 일반적인 이렇게 온프레미스 기반의 서버에 직접 설치하는 것보다 그 클라우드 쪽의 장점이 또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장점이 어떤 건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고, 또 이제 기술적인 아키텍처가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AI 분야의 챗봇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인공지능이 그냥 독자적으로 도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그 딥러닝 기반으로 요즘엔 다 돌아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데이터가 있어야 사실은 AI가 동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데이터 분석 관점에서도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이제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비즈니스도 좀 소개해드리고, 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분야가 또 이제 어디에다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우선 이제 챗봇 서비스라는 거를 한번 이렇게 깊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요. 사실은 챗봇이 이제 그 채팅 로봇 소프트웨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하고 사람끼리 메신저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하고 봇하고 주고받는다는 뜻인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사람끼리 대화를 할 때도 사실은 뭐 그냥 뭐 말도 안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인터랙티브하게 사실은 이제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 거고, 또 그 상호작용이라는 건 어떤 대화 플로우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서로 막 동문서답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봇을 만든다라는 게 그냥 뭐 단순하게 그 챗봇 서비스를 이렇게 아무 데이터를 넣는다고 그래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은 이제 대화 시나리오를 이렇게 플로우를 구성을 처음에 해야 되고요. 그 이제 대화 플로우가 이제 구성이 되면은 그 안에 이제 엔티티하고 인텐트라는 그런 어떤 의미 개념의 그 어떤 단어 객체 같은 걸 저희가 이제 이렇게 생성을 보통 합니다. 그래서 그 인텐트하고 의미를 우리가 만드는 이 챗봇 데이터 안에서는 어떤 의미로 한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사실 만들게 되고요. 이게 이제 같은 용어여도 사실은 비즈니스 도메인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의미로, 뭐 금융권이나 유통이나 이렇게 같은 용어가 다르게 쓰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엔티티하고 이제 인텐트를 이제 이제 설정을 하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 그러면은 그냥 뭐 이렇게 일반인들은 그냥 뭐 저절로 약간 인공지능이 막 생각하고 막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인공지능의 개념이 이 사람이 사실은 데이터를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이터 준비를 얼마나 잘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준비가 이제 잘 됐으면은 사실은 이제 그 데이터, 정제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학습을 시키고 이제 인식시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잘 아시겠지만 그 딥러닝 기반의 그 소프트웨어 엔진을 가지고 실제 이런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아무리 이제 보셔도 이 이제 사람하고 봇하고 대화를 하지만 이제 그 기존의 레가시 시스템하고 사실 연동 작업도 좀 발생이 꽤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봇한테 뭐
뭐 이번 달 매출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제 보시 자기 시스템 회사 내부의 레가시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제 바로 응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레가시 시스템하고 연동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챗봇 서비스라는 걸 만들려면 이제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이런 전반적인 개념을 가지고 사실 이제 설계를 하고 이제 만들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우 투 메이크 하려면은 이제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챗봇 테크놀로지가 필요한데 이거는 이제 그 저희가 이 챗봇 엔진을 저희도 이렇게 만들고 있지만 대부분의 이제 챗봇을 만드는 그런 이제 회사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자연어 처리 NLP 기술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하고 인식하는 딥러닝 그 기술이 들어가고 또 이제 그 채팅을 해야 되니까 채팅 서버.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위에서 이제 구현을 하려면 당연히 클라우드에서 이렇게 매니지먼트 기능이 들어가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채팅을 하면서 이제 발생되는 모든 데이터를 사실은 이제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사실 그 사람이 이제 콜센터에 전화를 보통 걸으셔도 그 요즘에는 이제 콜센터에서 이제 사용자 동의를 물론 받지만 음성으로 다 녹음도 하고 이렇게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제 챗봇하고 대화하는 그 데이터가 사실은 다 기록이 돼서 그 특정한 고객의 성향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이렇게 기록을 해서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이런 어떤 전반적인 이제 챗봇의 이제 개념을 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제 챗봇을 이제 실제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이 챗봇 서비스가 그 사실은 그 어떤 인터랙티브한 커뮤니케이션을 우선 이제 설계를 해서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챗봇의 장점이나 어떤 이 개념은 이제 어떤 기존의 UI보다 새로운 UI, UX라는 개념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가장 흔히 사용하는 그 인터페이스라는 게 웹 기반의 사실은 어떤 메뉴를 클릭하고 선택해서 들어가고 또 서치하고 또 반복하고 이제 이런 어떤 그 UI에 저희가 굉장히 익숙해져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챗봇이라는 어떤 그 방식은 이런 UI의 복잡성을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게 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또 설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챗봇의 장점은 뭐니 해도 뭐 콜센터 직원처럼 이렇게 항상 낮 시간에만 대응하는 게 아니라 뭐 24시간 빠르게 이제 항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기다리는 타임도 없고 또 이게 사실 이제 요즘에는 최근에 그 이렇게 선진국일수록 이제 챗봇 도입이 많다고 그러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이 콜센터를 실제 이렇게 그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스트레스, 감정적인 스트레스도 되게 심하고 또 인건비도 요즘에 굉장히 높아지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상대방이 사람이 아니고 챗봇인 줄 알면은 오히려 질문을 막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이제 그런 심리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보다 그 훨씬 더 이제 유익하다라고 이제 점점 느끼게 된다고 하고요. 또 이제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얘도 이제 챗봇도 진화를 점점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데이터를 계속 학습시키는 거를 점점 추가를 하게 되면 이제 언어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수준이 이제 처음에는 3살짜리지만 점진적으로 이제 데이터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이렇게 어휘력이 많이 늘어나는 방식으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재는 굉장히 이렇게 복잡한 UI를 가지고 있지만 챗봇을 도입을 하게 되면 어떤 인터랙티브하게 바로 질문 답변이 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실제로 그 이렇게 이제 챗봇이 이렇게 회사 인터널하게 내부에서 어떤 챗봇을 구현하시는 이제 그런 서비스도 있고요. 또 이제 그 대고객을 위해서 이렇게 서비스하는 그런 서비스들도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외부에 지금 오픈돼 있는 저희 사례 중에서 그 도미노 피자의 챗봇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그냥 아주 짧게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웹사이트를 좀 띄워서요. 그 피자 많이 시켜 드시죠? 주말에. 그 보통은 이제 우리가 피자를 시킬 때
이제 그 사용자들의 어떤 그 행동이 첫 번째는 이제 전화를 건다. 두 번째는 이 보통 이렇게 메뉴에서 뭐 클릭해서 옵션으로 하고 마음에 안 들면 또 다시 처음부터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제가 잠깐 로그인을 좀 하겠습니다. 그 이제 여기에 도미챗이라고 이제 저희가 만든 이렇게 서비스가 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인공지능하고 이제 사람하고 이렇게 이제 채팅을 실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채팅이라는 게 이제 말로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때로는 이게 말이 길어지면 오히려 불편하다고 느끼실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좀 하이브리드로 이렇게 보통 개발을 좀 최근에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제 피자를 이제 시키게 되면 뭐 포장할 거냐, 뭐 주문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데 클릭을 할 수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배달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글자를 치게 되면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배달해 주세요라고 사람이 이렇게 아주 정확히 딱 디파인된 말만 하지는 않잖아요. 뭐 배달해 줘 이럴 수도 있고 뭐 배달해 줄래? 배달해 주실까요?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오타로 배달해 줘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어떤 그런 이제 언어가 이제 들어올 수가 있었는데 이제 과거에는 이제 딥러닝 기술이 없을 때는 그 예전에 뭐 십몇 년 전에 이렇게 심심이라는 그런 어떤 챗봇도 있었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이 어떤 언어를 DB에 다 넣어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달해 주세요 하고 관련된 뭐 배달 띄구 해주세요, 배달해 주세요 물음표 DB에 수백 개를 다 넣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저희가 이제 배달해 주세요라는 그 언어를 딥러닝에다가 저희가 학습을 시키게 되면 배달해 줘 이렇게 해도 딥러닝 엔진이 80% 패턴이 비슷하구나. 이제 수학적 추론을 해서 나는 이제 배달해 주세요가 학습이 돼 있지만 배달해 줘도 알아듣는 거죠. 약간 이제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 방식으로 이렇게 챗봇이 이제 동작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요게 저희 집 주소인데 분당에 제가 집 주소인데 그 이제 레거시하고 연동이 이게 바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로그인하고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저희 집 주소를 이렇게 이제 뭐 클릭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신규 주소를 제가 잘못 눌렀네요. 제가 저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희 집 주소를 누르게 되면 실제로 이제 그 피자를 이렇게 이제 선택을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보통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서 고를 수도 있지만 좀 이렇게 복합 문장으로 이렇게 우리가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슈퍼시드 앤 스테이크인가요? 뭐 큰 거 두 판 주세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이게 사실 복합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자 이름, 뭐 크기, 뭐 개수 이런 걸 저희가 이제 그 자연어 처리 기술로 형태소 분석을 해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사실 그 저희 엔진이 이해를 해서 요걸 시키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또 시킬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그 뭐 요즘에 뭐 이렇게 채팅 용어로 뭐 응응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거를 그 응응이라는 거가 이제 내하고 같은 걸로 저희가 이제 유사어 사전에 이렇게 등록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또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추가적인 옵션도 선택을 하고 뭐 최종적으로 이제 주문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제를 하면 이렇게 언어로 이제 챗봇을 하면서 실제 피자가 주문이 이제 되는 그런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요 정도의 어떤 그 챗봇 기능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은 사실은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이게 무슨 챗봇이냐 그냥 뭐 이게 그냥 메뉴로 그냥 선택하는 게 되게 간단하지 이제 그렇게 사실 이제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3살짜리입니다. 아직 3살짜리고
어떤 이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는 플로우가 뭐 배달해 주세요, 메뉴 고르고 뭐 수량 고르고 이렇게 다시 처음부터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 정도 수준으로 대화 플로우가 현재 돼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런 대화 플로우도 점점 늘리고 또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데이터 학습도 뭐 배달해 주세요 이것만 학습을 시키는 게 아니라 뭐 저기 피자를 우리 집에 갖다 주세요 이러면 또 얘가 못 알아듣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문장을 또 학습을 시키면 이제 그걸 또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 챗봇이라는 게 그냥 한번 딱 구축을 하고 끝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뭔가 이제 이 빅데이터하고 사실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계속 데이터를 넣어주고 학습을 시키게 되면 상당히 이제 그 복잡한 이제 문장의 의미를 알아들 수 있게끔 이제 진화가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나중에는 이제 레가시 시스템하고 연동이 돼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뭐 매주 불고기 피자를 매주 시킨다 내가 그러면은 뭐 챗봇이 먼저 물어볼 수도 있겠죠. 이번 주에 불고기 피자 또 시키실 건가요? 뭐 이렇게 사실은 그 개인화돼서 또 이렇게 맞춤형으로 이제 또 진화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챗봇이라는 의미가 그냥 어떤 단순한 애플리케이션이라기보다는 그 기존의 어떤 웹에서 사용하던 UI, UX나 이런 인터페이스를 더 편리하고 획기적으로 이렇게 줄일 수 있는 이제 그런 방식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저희가 또 이제 했던 프로젝트 중에서 또 재미있는 어떤 프로젝트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렇게 자동차 견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보통은 이제 그 남자분들이 이렇게 저기 자동차 견적 사이트 가서 이렇게 옵션 막 고르고 이렇게 막 뭐 페이지에서 계속 차종 고르고 색상 고르고 옵션 고르고 막 이렇게 한참 막 한 20분 하시다가 내가 옵션 하나 바꿔야 되는데 이러면 다시 처음부터 하시잖아요. 처음부터 하시고 또 한 20분 막 하시다가 또 내가 옵션 하나 바꿔야지 처음부터 하시고 며칠 동안 하시고 몇 주 동안 하시다가 안 사시잖아요. 자동차를. 그래서 이제 이 인터페이스라는 게 사실은 그 뭐냐면은 뭐 기존의 어떤 웹이나 모바일 인터페이스가 되게 편리한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챗봇으로 만들게 되면 뭐 대화를 통해서 이런 옵션을 이제 견적을 고르다가 아차 그 옵션 빼줘. 아차 그 옵션 다시 넣어줘. 이렇게 되면 기존에 사실은 이렇게 복잡하게 흘러가던 어떤 그 인터페이스를 그 마치 그 매장에 가서 사람하고 실제 그 대화하는 방식처럼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챗봇을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했던 그 뭐 또 이제 회사에서는요. 그 예를 들면 이제 그 굉장히 큰 이름만 대면 아는 이제 큰 회사인데요. 어떤 경영 임원진이 이제 경영 데이터를 가져오라 그러면 사실은 그게 이제 아무리 내부에 뭐 DW 시스템도 돼 있고 그 경영 지표를 보는 시스템이 아무리 돼 있어도 사실은 이거를 이제 그 검색하고 또 쿼리하고 엑셀에 취합하고 또 그걸 가지고 또 다시 검색하고 또 이렇게 막 뭐 몇 시간 걸리거나 며칠 걸려서 이렇게 리포팅을 만들어내잖아요. 아무리 시스템이 다 잘 돼 있어도 어떤 새로운 어떤 검색 조건이 나오면 이제 그 준비된 쿼리가 없게 되는데 이걸 사실은 이제 챗봇을 만들려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임원분들한테 아예 이걸 저기 그 드리고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번 달에 스페인 지역에 뭐 어떤 휴대폰 X 기종에 그 한 달 동안 매출 좀 알려줘 하고 이렇게 직원한테 어떤 오더를 내리는 게 아니라 그 챗봇에다가 이런 걸 딱 치면은 그냥 바로 이렇게 표로 나오게끔 즉시 쿼리 문장이 생성이 되는 거죠. 형태소 분석을 통해서 이제 쿼리 문장을 자동으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도 이제 활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최근에 또 이제 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그 이제 AI 스피커하고 연동을 해서요. 이 텍스트 그 챗봇을 이제 음성으로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TT 기술이나 TTS 기술을 써서 텍스트하고 음성을 서로 상호간에 변환을 해서 사실 저희가 이제 통신사에서 나온 그 AI 스피커가 사실은 백엔드는 다 챗봇 기술이고요. 그 스피커에서 사실은 이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을 해서 서버에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AI 스피커나 이제 모바일에서 이제 활용을 하게 되면 이런 챗봇 같은 거를 사실은 이제 음성 기반으로 이렇게 구현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어떤 고객사분들은 이렇게 모바일에서 이제 외부로 검색을 하면 이게 PC보다는 사실은 이게 검색할 때 되게 사실은 사용성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모바일 웹에다가 바로 그 검색을 할 수 있는 이제 보이스 챗을 좀 넣어달라. 그러면은 그 보이스를 가지고 바로 그 웹사이트를 쉽게 이렇게 링크를 찾아가게끔 서치가 되게끔 이제 그런 용도로도 사실은 이제 챗봇이 또 사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챗봇의 이제 장점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사스를 사용하는 장점은 사실은 이제 뭐냐면은 이게 기존에 사실은 서버에 구축을 하게 되면 사실은 그 여러 가지 어떤 대화 시나리오도 만들어야 되고 그 어떤 롱텀 프로젝트가 상당히 되고요. 또 기존의 어떤 새로운 아직은 이 챗봇 비즈니스가 그렇게 업계에 이렇게 많이 퍼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도메인 데이터도 되게 부족하고 또 이게 아까도 이제 도미노 피자 사례를 보셨지만 이게 무슨 애플의 시리처럼 뭐 일상의 모든 대화를 그냥 수십억 개의 대화를 몇 년 동안 쌓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특정한 업무에 대해서 이제 도메인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현재는 그 좀 이 글로벌 기술이 아직은 한글 처리 딥러닝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게 물론 영문도 지원이 되지만 한글 처리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제 클라우드 기반 위에서 이제 빠른 어떤 학습 튜닝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많아지면 학습시키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근데 그거를 클라우드 기반 위에서 병렬 처리를 스케일 아웃을 자동으로 시켜서 빠르게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저희가 미리 이제 구축해 놓은 어떤 그 클라우드의 어떤 개발 툴을 이용해서 이제 바로바로 어떤 설정을 해서 즉시 서버에 배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생산성 있게 이제 개발을 할 수가 있겠고 이제 저희도 이제 현재는 이 도메인 데이터를 분야별로 좀 쌓아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그 도미노 피자의 그 주문 데이터를 저희가 생성을 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뭐 BBQ도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교촌 치킨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를 들면 그런 유사한 업종의 수천 개의 그 데이터가 저희가 이제 그런 회사를 만나 보니까 한 80~90%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의 어떤 도메인 데이터를 저희가 기초적으로 준비를 해 놓으면 이제 그걸 갖다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일반적인 서버에다 직접 구축하는 방식보다는 이제 클라우드 기반 위에 이제 사스 형태로 개발이 되면 이제 상당한 장점이 있을 거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이 사스에서 챗봇을 구축을 하려면요, 그 일반적인 어떤 현재 그 국내에서 이제 챗봇을 개발하는 회사들이 요즘에 스타트업도 많이 생기고 이제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그 자동 챗봇 빌더라는 게 개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 자동 챗봇 빌더라는 게 개발이 돼 있어서 그 AWS 위에서 이 자동 챗봇 빌더가 일종의 이제 쉽게 개발할 수 있는 어떤 도구 같은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챗봇의 테크니컬한 그 엔진을 알지 않더라도 대화를 넣으면은 어떤 데이터를 넣으면 쉽게 구현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식의 기술이 있어야 이게 클라우드에서 이제 아주 빠르게 쉽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그 AWS 클라우드 위에 이렇게 이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아무래도 이제 아마존 행사다 보니까 그 이제 아마존에도 사실은 이제 저희가 만든 챗봇 말고 그 챗봇 기술이 있습니다. 아마존 넥스라는 기술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사실은 이제 아마존 넥스 가지고도 이제 개발하기도 하고 이제 저희 엔진 가지고도 이제 개발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 이제 아마존 넥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한 장점이 있습니다. 챗봇 그 기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 폴리라고 그래서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그런 기술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실제 개발을 이제 잘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뭐 이게 아마존 행사에 좀 아마존을 좀 제가 욕하는 거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이 아마존의 그 넥스 챗봇 기술이 현재 한글 딥러닝 기술을 완벽하게 아직 지원을 하고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이제 TTS는 텍스트를 스피치로 바꾸는 기술인데 사실은 스피치를 텍스트로 바꾸는 STT 기술도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부족한 부분은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아마존의 파트너로서 그런 한글 처리 딥러닝 하는 거하고 또 STT 기술을 저희가 추가해서
지금은 현재 하이브리드 형태로 저희가 이제 이렇게 개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영문 환경으로 글로벌하게 그냥 구축하면은 아마존 기술로 다 넥스 기술로 할 수가 있고요. 이제 한글 환경으로 해야 되면은 이제 저희 기술을 좀 하이브리드로 넣어서 이렇게 같이 개발을 하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그 기술의 엔진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그 현재는 이제 텐서플로우 기반의 이제 엔진으로 돼 있고요. 이거를 뭐 아마존의 머신러닝 기술이나 이제 다른 엔진으로도 저희가 사실 고려를 넥스트 버전은 이제 고려를 하고 있고, 이 그 클라우드 상에서 이제 돌아가는 이 챗봇의 개념은 그 저희가 만든 이 딥러닝 엔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매니지먼트 그 기능하고 챗봇 서버하고 API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기능이 구성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든 이런 챗봇 서버, 딥러닝 서버, 매니지먼트 서버는 그 다커 기술로 다 구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커 기술로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프라이빗 클라우드면 거기다가 딱 설치할 수도 있고, 그 AWS로 이렇게 뭐 가상 서버를 만드시면은 뭐 리눅스 환경이면 저희가 그냥 바로 이렇게 탑재가 그냥 하루만에도 될 수 있게끔 뭐 복잡한 설정 없이 그 다커 환경으로 배포가 되게끔 저희가 이제 기술이 돼 있습니다. 그 실제로 이제 저희 그 에디의 저희 브랜드가 이제 그 챗봇 제품이 이제 에디고요.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기반 위에서 저희가 사이트 매니저, 챗봇 매니저, 인텐트 엔티티 관리, 학습 데이터 학습, 뭐 모니터링, 또 대화 관리 뭐 이런 이제 기능들이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예제 화면을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런 인텐트하고 의도 같은 거를 쭉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 비즈니스 도메인에 해당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도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인텐트하고 그 이제 엔티티를 입력을 하는 이제 그런 화면이 있고요.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의도를 생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딥러닝을 하기 전에 이런 의도 데이터를 사실 넣어주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거를 이제 저희가 저희 딥러닝 엔진을 가지고 이렇게 학습을 시킵니다. 근데 이제 학습을 시킨다라는 개념이 제가 이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한 번만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데이터를 이런 관리 툴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또 넣어주고 또 학습하고 넣어주고 학습하고 넣어주고 학습하고 이게 계속 뭐 6개월, 1년 이렇게 쌓아 나가야 사실 알아듣는 어떤 언어가 더 많아지고 얘가 이제 애를 키우는 거죠. 뭔가 이제 챗봇이 계속 3살짜리가 10살짜리가 되고 20살짜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계속 이제 그 테스트를 하면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되고요. 또 이제 답변 데이터를 저희가 그 특정한 그 엔티티하고 그 인텐트에 맞게 이제 답변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테스팅을 하면은 이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이 툴에서 바로 그 챗봇 채팅 클라이언트가 떠서 잘 동작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반적인 어떤 그 스타트업 같은 데나 어떤 개발자가 그냥 내가 챗봇을 개발한다 그러면 오픈소스 그 어떤 프로그램 파이썬 같은 API를 가지고 이런 걸 다 개발을 해야 되는 건데요. 저희는 이 챗봇 자동 빌더가 이제 AWS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저희가 이제 딥러닝이나 형태소 분석이나 여러 가지 이런 그 매니지먼트 기능들이 다 동작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하고 인텐트, 의도, 그다음 답변하는 데이터 같은 걸 넣고 딥러닝 버튼을 눌러서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1시간만 해도 챗봇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데이터를 이제 제대로 시나리오를 기획을 해서 이렇게 어떤 뭔가를 만들려고 하면 이제 뭐 물론 이제 한두 달 이상 걸리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 사스 방식의 클라우드로 챗봇을 만든다라는 개념은요, 이거는 생산성이 엄청나게 사실은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몇 달짜리 막 3개월, 6개월짜리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준비되어 있는 어떤 챗봇 엔진하고 그 자동 빌더를 통해서 이런 매니지먼트 툴을 통해서 이렇게 바로 만들게 되면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API를 통해서 요 채팅 클라이언트만 이제 아까 이제 도미노 피자의 홈페이지에 이렇게 붙인다든지 API로, 아니면 이제 네가시 연동하는 건 물론 좀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내부 데이터하고 이제 연동시키는 뭐 메뉴 이름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뭐 이런 건 이제 네가시하고 연동을 해줘야 되겠죠.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수정 같은 거는 이제 발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답변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미리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게 그 사실은 우리가 이제 딥러닝이 그 인식을 하는 거지 답변을 해주는 거는 아직은 이게 자동이 아니고요. 한 20-30%만 자동이라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답변 데이터를 보통은 입력을 해주고요. 저희가 이제 요 샘플은 저희가 그 이제 지방에 있는 어떤 큰 국립박물관에서 이렇게 그 보이스 챗봇으로 전시물을 이렇게 물어보면 소개하는 이제 그런 프로젝트 데모가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실제 답변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하는 이런 이제 기능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 챗봇이라는 거는 그 고객하고의 이제 모든 대화가 다 기록되고요. 이게 향후에는 기록이 되기 때문에 개인별 대화 특성을 분석을 할 수가 있겠고, 또 CRM하고 연동도 되고, 또 맞춤형 대화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가 있겠고, 또 이 대화를 기록하면서 챗봇이 대답하지 못하는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계속 추가하면서 이제 진화를 시키는 거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기간 지속적인 학습과 이제 진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저희의 이제 기술 구조인데요. 보통 챗봇 프로젝트를 하면 이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이제 콜센터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콜센터 데이터를 사실 분석을 해서 자동으로 이제 어떤 데이터가 이제 상담이 많이 되는지 그런 걸 사실 추출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도미노 피자에서 보신 것처럼 뭐 처음에 이제 주소 물어보고 뭐 메뉴 물어보고 이렇게 하듯이 그 어떤 대화 플로우 같은 거를 이제 정해지면 그 대화 플로우에 맞게 데이터를 정제를 하는 그런 어떤 데이터를 학습시킬지 대화를 인텐트하고 이제 엔티티를 만들어내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 AD 챗봇에다가 이제 그 딥러닝으로 학습을 시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뭐 네 대신에 뭐 응응 이런 걸 할 수도 있고, 뭐 사투리를 넣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답변 데이터를 저희가 증폭시키는 기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이 직접 관리 시스템에서 이제 추가할 수 있는 그런 학습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에는 이 데이터를 다 저장을 해서 개인별로 성향을 분석을 해서 똑같이 대답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좀 너무 험악하게 이렇게 질문하는 고객이 있으면 뭐 그러시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어떤 개인 성향에 따라서 또 다르게 답변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학습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재미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강화 학습 기술이라는 게 있어서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는 이제 계속 R&D를 하고 있는데, 그 챗봇끼리 저희가 대화를 시켜봅니다.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그래서 챗봇끼리 대화를 시켜봐서 좀 이상하게 자기네가 대화를 하는데, 거기에서 좀 잘 안 되는 어떤 데이터만 추출을 해서 이 부분을 더 다듬어서 저희가 재학습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점진적으로 이렇게 진화가 되는 방식으로 이제 그렇게 동작이 되겠습니다. 이 챗봇이 이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쓰일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 챗봇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쇼핑몰에서 문의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저기 은행에서 뭐 콜센터 분야도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뭐 보험회사에서 설계사가 본사에 물어보는 그런 것도 있고, 뭐 호텔이나 뭐 예약 상담 이런 분야도 있고, 뭐 의료 예약하는 것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사실은 쓰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어떤 회사는 자기네 채용하는 시스템에 뭐 이런 거를 이제 그 면접 보는 거를 챗봇으로 이제 도입하는 회사도 최근에 있다고 제가 들었고요. 그래서 이 어떤 응용 범위라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비즈니스 도메인에 이제 굉장히 많이 쓰일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요약을 드리면요. 그 사스 방식의 챗봇이 기존의 그 어떤 방식보다는 이제 훨씬 더 비용 절감도 가능하고, 또 완벽하게 이렇게 구축되어 있는 어떤 그 서버 환경에서 데이터가 늘어나면 자동으로 스케일 아웃이 되고, 또 그 저희가 만든 그 자동 챗봇 빌더 기능을 이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빠른 비용 절감과 이런 구축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는 이제 특별하게 이런 클라우드 기반 위에 구축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AWS 기술과 이렇게 통합을 완벽하게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AWS 인프라를 가지고 계신 고객이라면 바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글을 포함한 글로벌 언어로도 저희가 이제 적용이 될 수가 있겠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사용자를 성향을 분석해서 지속적인 추가 학습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진화를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오늘 이렇게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 30분 정도 제가 이제 짧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 챗봇 쪽에 아주 관심하고 열기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사실은 물론 한계도 있습니다. 이렇게 뭐 사람이 하는 것처럼 뭐 그냥 막 뭐 어떤 사연도 얘기하고 막 이것저것 얘기하고 막 이랬는데 저랬는데 막 그런 걸 이해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정확한 시나리오를 정해서 이거를 어떤 이 사스 형태로 구축을 한다면 분명히 아주 다양한 어떤 비즈니스 분야에 아주 생산성 높게 정말 아주 효율적으로 잘 구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의 그 이메일로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면 뭐 저희가 그 어떤 세부적인 건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전시 부스에도 저희가 그 저기 부스가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뭐 더 관심이 있으시면 방문을 해서 이렇게 상담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 세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